안녕하세요. 이제 3편 시작했습니다. 3편 이제 마지막 책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발디의 사계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비발디의 사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비발디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비발디의 사계. 안토니오 비발디는 1725년 사계절을 나타내는 4개의 협주곡 모음곡 사계를 작곡했다. 각 협주곡은 바이올린 독주와 소규모 오케스트라용으로 작곡되었는데 더 세분화하면 3개 악장으로 나뉜다. 빠른 파트인 제1장은 1악장은 알레그로로 연주되고 제2장은 아다지오나 아르고라는 불리는 느린 파트이다. 제3악장은 프레스트 피날레오 아다지오로 연주된다. 사계를 발표했을 때 비발디는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각 계절의 인상을 나타내는 소네트도 악보와 함께 출간했다. 첫 번째 협주곡 봄은 마장조다. 고동치는 속도와 환희가 넘치는 도입부 테마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고 유쾌하고요. 제2악장의 바이올린 독주는 잠자는 염소지기를 표현한 것이고 비올라 파트는 흥분한 개가 짖는 듯한 소리를 나타낸다. 두 번째 협주곡 여름은 4단조 곡으로 근엄한 느낌을 준다. 제1악장은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모방한 소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로 나온다. 폭풍우 치는 굉음은 제2악장에 나오고 여름을 위한 소네트는 불타오르는 태양에 가차없이 내리치는 열기 그리고 사람들과 새떼들은 무더위에 시달리고 소나무마저 누렇게 시들었다는 시구가 포함되어 있다. 네. 그리고 가을의 구성은 풍성한 수확을 경축하기 위한 농부의 춤으로 시작된다. 네, 그리고 활기찬 사냥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을의 소네트에는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흘러 넘치고 많은 사람들은 깊은 휴식기와 안도를 갖는다라고 쓰여 있다. 네, 그리고 겨울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몹시 차가운 눈의 이미지를 불러 일으킨다. 난로가의 평온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느린 악장은 눈 속에서 뛰어노는 즐거움과 얼어붙은 길을 미끄러지는 스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악장의 알기찬 알레그로로 바뀐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비발디의 사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이잖아요. 근데 좀 아는 척하 잘난 척하기 좋다는 거죠. 있어빌리티. 그래서 여름은 4단조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천둥 소리야. 1악장은 천둥 소리야. 이런 것도 정말 있어 보이거든요. 예 저랑 같이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들어본 음악이에요. 자, 비발디의 사계. 네, 이 사람은 비발디예요. 그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비발디 사계 악보를 출판할 당시에 각 계절마다 14행시로 이루어진 소네트를 붙였어요. 이거를 뭐 소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시 이렇게 덧붙인 뭐 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네트 작가가 누군지 막 밝혀지진 않는데 뭐 비발디 이 자신이 직접 적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해요. 네. 이제는 사계 봄 1 악장 한번 들어볼 건데요. 들어보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 덧붙여 드리면요. 이제는 소네트 한번 읽어 볼게요. 좀 소네트 아까 같이 덧붙인 시. 봄이 왔다. 새들은 즐거운 노래를 하고 노래로 인사를 한다. 그때 시냇물은 살랑거리는 미풍에 상냥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기 시작한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네, 천둥과 번개가 봄을 알린다. 폭풍우가 가라앉은 뒤 새들은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는 소네트에 적어 있었고요. 이 1악장에 이게 굉장히 경쾌한 이렇게 합주가 울려 퍼지고요. 나중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이제는 새의 바이올린 소리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봄의 상쾌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느껴지는데요. 변덕스러운 봄날답게 갑자기 천둥 번개 치는 소리도 들리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어때요? 새들의 소리 같나요? 네. 네.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아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야 이게." 막 이렇게 해 주시면 있어 보인다는. 네. 자 그다음은요. 여름의 사막장 나 한번 들어보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아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옳았던가. 하늘은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비치고 우박을 내리게 하여 익은 열매나 곡물을 모두 쓸어버린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격정적인 이 여름의 사막장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제 여름의 잔인성을 좀 보여주게 되고요. 사계 중에 가장 격렬하다는 네. 그런 이제 평을 듣고 있는 그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가장 사계 중에 가장 격렬하고 멋진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계 가을 일악장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어떤 시들이 적혀 있냐면요.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복된 수확의 즐거움을 축하한다. 바카스의 술 덕택으로 떠들어댄다. 그들의 즐거움은 잠으로 끝난다. 가을에서 여름을 지배하고 있던 자연과의 투정이 사라지고 다시 유쾌하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악장에서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가을 축제를 벌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주정뱅이를 이렇게 주정뱅이를 묘사한 부분을 들어보면요. 몸을 이렇게 막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그죠? 한 곡에 이제 5분 정도가 넘기 때문에 한 악장 정도가. 그래서 꼭 나중에 들어보세요. 네. 자 어때요? 풍요로운 가을의 축복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사계 겨울 2 악장 같이 들어볼 건데요. 이제는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는 자연의 잔인성을 계속 여름을 표현을 했다면은 겨울에는 이제 추운 겨울 따뜻한 방에서 불을 쬐는 그런 만족감, 따뜻한 만족감을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그런 선율이 아름답고 이렇게 편안한 바이올린 선율이 그런 거를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요. 대중가요에 이 노래 이 곡이 인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현우 님 노래. 그죠. 그래서 이 멜로디 같은 경우 가장 좀 편안하고 좀 유쾌한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우 더 듣고 싶죠. 자 이제 다 들어보았는데요. 이게 사실 몇 년이 흘러도 이제 클래식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비발디의 사계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는 가장 좋은 거 중요한 건 모티브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모티브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겨울이잖아요. 봄은 따뜻하고 네 그리고 여름의 웅장함 그리고 가을이 주는 풍성함 그리고 겨울이 주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따뜻한 불 이건 모두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는 작곡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이렇게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짜잔. 네. 얼굴 나오니까 더 반갑지 않으세요? 네. 저만 반가운가요? 네. 이제 음악 사계까지 들어보았고요. 어때요? 많이 들어본 노래죠.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인데 여름에 자연의 웅장함을 나타내는 거야. 막 이거 천둥 번개 막 이러면 와 있어 보인다면서 있어빌리티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같이 읽으면 좋은 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그냥 같이 이야기 이게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대박이 나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현대 문화편, 인물편 해 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는 계속 출간을 했어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아주 그냥 뽕을 뽑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대 문화편 말고 인물편 읽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이 책보다는 더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쪼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어디 가서 써먹기 좋았다는. 그래서 이제 배움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이 교양 지식을 주제별로 나눴던 전작에서 나아가서 이번에는 인물편이나 문화편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눠지는 건데요. 인물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인류에게 좀 새로운 지평 같은 걸 열어줬던 그 시대 아이콘이었던 리더들이나 그리고 뭐 철학자 그리고 뭐 혁신가 또 악당도 나와요. 그리고 악당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뭐 개혁가 이런 것들을 선지자 그래서 7가지로 이렇게 다 말씀드렸네요. 리더, 철학가, 혁신가, 악당, 예술가, 개혁가, 선지자. 네.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매일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똑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어 읽을 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냥 사람 얘기니까 또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현대 문화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페이지 이렇게 읽는 거 똑같은 거고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던 대중문화를 한눈에 그릴 수 있도록 이게 엮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 보고 싶거든요. 대중문화 관심이 저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어 여태까지 이제는 인문 교양서에 대한 이렇게 좀 흐름을 깨고서 훨씬 쪼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현대 문화에서 꼭 알아야 될 필수 지식들 뭐 인물과 문화 그리고 음악 그리고 영화, 사회, 스포츠, 팝. 7가지 맞죠? 아우 깜짝아. 네 이런 식으로 좀 조목조목 이렇게 전달해서요. 일상 대화에서 쓰기 좋은 거는 현대 문화편 그리고 이제는 읽은 내용들 같은 경우 좀 읽기 좋은 거는 인물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현대 문화편도 곧 저도 읽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트렌드의 흐름 같은 거를 미리 좀 읽어내서 앞서가자 그런 현대인이 되고 싶다면요. 이 책을 통해서 좀 20세기 대중문화에 대한 좀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편도 저도 읽어볼게요. 자, 이제 다음 차시 책 소개할게요. 다음 차시 뭐가 나올까요? 자,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에 관한 책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집에 한 5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는 이 잔소리, 정약용이 저는 다른 책 읽었을 때는 이러지 않는데 약간 여성 성향이 있고 섬세하잖아요. 섬세함이 있는데 여성 성향이 이 잔소리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배지에서 이제는 두 아들을 위해서 붓을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민들 많은 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젊은이들한테 질문에 대한 다산의 답에 담긴 책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기를 떠나면서 이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네. 한 아들은 19 살이고 한 아들은 또 16살 또 딸도 있었지만
그래 가르치게 19살, 16살을 두니까 얼마나 고민이 이제는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계속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삶을 담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아버지로서 전해 주는 내용 같아서요. 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이제 세상에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딪혀야 할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읽으면 이제 인생 선배가 걱정해 주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 네,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주제가 네 가지거든요. 공부를 하는 법, 돈을 벌고 쓰는 법, 사람을 사귀는 법, 그리고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 법. 요렇게 네 가지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이랑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확 다르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얼마나 오래된 도서예요. 그죠? 조선시대 정종 때 1801년 때 도서인데 저는 사실 이 정약용이 워낙 뭐 유명하지만 네, 굉장히 이제 성경 지명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자, 아버지의 잔소리 재밌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저 이제 그 잡지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학사모도 쓰고. 그죠? 원래 제 실제 더 괜찮은데 학사모 쓰니까 더 못나 보이네요. 머리빨이었어.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